66장 제베의 고난과 결단. 제베는 서요 정벌에서 우연히 발견한 새로운 경로를 기억하며 이번 호라즘 원정에서 그 경로를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이 길을 따를 수 있다면 적들은 우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제베는 중얼거리며 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몽골군이 호라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중가리아 분지였지만 제베는 이 단순한 현실을 뛰어넘고자 했다. 칭기즈칸의 허가를 받은 제베는 약 1만의 군사를 이끌고 본대를 앞서며 길을 개척했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 길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가 열어야 할 길이다. 제베는 부하들에게 힘차게 외쳤다. 그의 선발대는 곧이어 합류한 주치의 2만 증원군과 함께 3만의 대규모 선봉대로 거듭났고 그들은 눈과 얼음의 세계로 향했다. 제베의 선봉대는 파미르 고원과 텐산 산맥 사이의 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이 경로는 말 그대로 생존의 시험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제베는 자신을 따르는 전사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눈은 그들의 허리 높이인 1.5m에서 2m까지 쌓여 있었고 천이 급격히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그들은 발과 다리가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야크 가죽으로 온몸을 감싸야 했다. 전사들은 두 겹의 양피로 만든 외투인 아차를 몸에 둘러 추위를 견뎠지만 차갑고 얇은 공기는 폐를 파고들어 그들의 호흡을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추위를 이겨낼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제베는 고통에 찬 표정 속에서도 힘을 내어 외쳤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졌고 기질아르트 고개와 테레크 다반 고개의 4,000m에 이르는 고지대를 넘기 위해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뗐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고개는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제베는 숨을 헐떡이며 전사들을 격려했다. 경로가 가팔라질수록 그들이 가져온 장비와 짐은 무거운 부담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비축해둔 장비를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다. 전투의 필수 장비를 제외한 모든 무거운 짐들은 눈 속에 버려졌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동성과 생존을 위한 필수품뿐이었다. 형제들이여, 더 가벼워졌으니 이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의지뿐이다. 제베는 포기하지 않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버려진 장비로도 해결되지 않는 생존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나긴 행군에서 식량은 점점 부족해졌고 그들은 말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 말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던 동지였지만 그들의 희생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제베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결단력 또한 엿보였다. 전사들은 애지중지하던 전투말을 희생하며 배고픔을 달랬고 그렇게 소중한 전투 자산들을 잃으면서도 제베는 행군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제베는 전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다시 한번 외쳤다. 그의 결단력은 모든 전사들에게 끊임없이 진군할 용기를 심어주었고 혹한과 눈보라 속에서 다수의 전사들이 얼어 죽는 와중에도 제베는 강인한 의지로 그들을 이끌었다. 산악과 고원의 험준한 길을 넘고 극한의 추위를 견뎌낸 이들은 결국 석 달에 걸친 고난의 행군 끝에 페르가나 분지에 도착했다.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제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모두들 이곳의 자원을 이용해 힘을 회복하도록 하라. 제베는 전사들에게 명령했다. 그곳은 낮은 고도와 풍부한 자원을 갖춘 땅으로 그들이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는 장소였다. 몽골의 선봉대는 마침내 이 고난의 여정을 마치고 호라즘 왕국의 본토를 정복하기 위한 첫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호라즘은 더 이상 난공불락이 아니다. 우리는 해낼 것이다. 제베는 다시 한번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힘차게 외쳤다. 페르가나 분지에 도착한 제베는 자신과 그의 전사들이 혹독한 시험을 견뎌냈음을 느꼈다.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이제 우리의 결의는 강철보다 단단하다. 제베는 전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사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 길을 넘으면서 사기를 잃지 않고
결국 페르가나 분지에 다다른 몽골 전사들은 더 단단해졌고 그들의 의지와 결의는 더욱 확고해졌다. 형제들이여, 호라즘 왕국은 더 이상 우리 앞에서 난공불락이 아니다. 우리가 이룰 승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제베는 힘차게 외쳤다. 이제 호라즘 왕국의 방어선은 그들 앞에서 더 이상 난공불락이 아닌 무너질 수 있는 목표로 바뀌어 있었다. 67장. 제베가 고립된 산맥 너머에서 악정호투를 벌이는 동안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 본대 역시 험난한 여정을 겪고 있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칭기즈칸은 병사들에게 힘주어 말했다. 바람의 관문을 빠져나온 몽골 본대는 호라즘의 북쪽 국경을 따라 흐르는 시르다리아 강을 목표로 전진했다. 겨울 내내 몽골군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나아갔다. 이 추위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한 병사가 이를 악물고 외쳤다. 극도로 추운 날씨와 예측할 수 없는 기후가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검은 폭풍이라는 뜻의 불안이 몰아치며 차디찬 바람이 병사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불안은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을 몰고 와 모든 생명을 움츠리게 했다. 이제 끝인가? 한 병사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말과 가축들은 이 혹독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얼어붙은 채 쓰러졌고 군량을 운반하던 소와 낙타들마저 죽어나갔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에겐 칸이 있다. 또 다른 병사가 이를 악물고 외쳤다. 그들이 발을 딛는 땅은 얼어붙어 있었고 차가운 눈은 여정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몽골 병사들은 굶주린 채 두꺼운 가죽옷으로 몸을 감싸며 전진했지만 날카로운 바람은 가죽옷조차 꿰뚫고 들어와 천을 빼앗았다. 이 추위도 우리를 막을 순 없어. 칭기즈칸의 목소리가 병사들 사이를 울렸다. 많은 병사들이 과로와 추위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일부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전우들이 이렇게 쓰러지는데 우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 병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수많은 전우가 눈 속에 쓰러져 갔지만 칭기즈칸은 진군을 멈출 수 없었다. 멈추지 마라. 우리 앞에는 승리가 있다. 칭기즈칸은 강하게 외쳤다. 그는 남아있는 병사들에게 매일 용기를 북돋으며 이 고난의 행군을 계속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동료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이를 악물었다. 죽어가는 전우를 보며 동료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이 전쟁의 목적을 되새기며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나아갔다. 3월 초, 눈이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았지만 몽골 본대는 드디어 서쪽 초원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한 병사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바라슈 호를 향해 빠르게 나아갔다. 저 호수가 보인다. 조금만 더 힘내자. 또 다른 병사가 외쳤다. 초원을 달리며 봄의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희망을 되찾았다. 이제 봄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칭기즈칸이 병사들에게 말했다. 얼어붙은 겨울을 견뎌낸 몽골군은 이제 호라즘 왕국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었다. 검은 산줄기의 마지막 장벽을 넘어선 몽골 본대는 드디어 호라즘 제국의 국경선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 드디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한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들은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호라즘의 영토 앞에 섰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앞에 있다. 또 다른 병사가 외쳤다.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극한의 추위를 버텨낸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호라즘 왕국의 거대한 도시들과 요새들이었다. 이제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다. 칭기즈칸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앞을 응시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호라즘 왕국을 바라보며 이번 전쟁이 그들의 모든 인내와 힘을 시험할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겨울의 고난 속에서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들에게 두려움은 없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넘을 것이다. 호라즘은 우리의 것이다. 칭기즈칸은 결연하게 외쳤다. 칭기즈칸과 몽골군은 복수와 정복을 위해 서서히 그러나 확고하게 호라즘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68장 제베의 퇴각 전략.
호라즘 샤의 정보부는 몽골군이 이미 동부 국경선인 페르가나 분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샤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놈들이 우리 땅을 밟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막아야 한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5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제베의 선봉대를 급습하기로 계획했다. 정운, 출정 준비를 하라. 샤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다. 제베의 군대는 극도로 지친 상태였다. 파미르 고원의 혹독한 추위와 수개월간의 고통스러운 행군을 겪은 몽골군은 아직 체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보급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제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 가면 모두 전멸할 것이다. 그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결단을 내렸다. 산속으로 퇴각한다. 병사들의 체력을 회복하고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명목상의 지휘관이자 칭기즈칸의 첫째 아들인 주치는 강하게 반대했다. 후퇴라고? 우리가 비겁하게 등을 보이고 도망치라는 말인가? 주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몽골의 전통과 용맹을 잊지 마라. 우리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그는 제베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호라즘의 군대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그것이 몽골의 길이다. 제베는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졌다. 제베와 그의 병사들은 지쳐 있었지만 악마와도 같은 용맹함을 발휘했다. 제베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용맹을 보여줄 때다. 병사들은 그의 목소리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섰다. 그들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적군의 대열을 끊어냈고 피로와 배고픔을 잊은 채 끊임없이 공격과 방어를 이어갔다. 제베는 빠른 기동력을 활용해 끊임없이 위치를 바꿔가며 호라즘 군을 교란시켰다. 주치는 선봉에서 칼을 휘두르며 외쳤다. 몽골의 용맹을 보여주어라.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것은 죽음과 다름없다. 그의 과감한 전투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고 그들은 더욱더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제베의 병사들은 고갈된 체력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쏟아지는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제베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모두 최선을 다해 싸워라. 그들은 악마의 용맹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맹렬하게 싸웠고 주치와 제베의 지휘 아래 몽골군은 결코 호라즘 군에게 밀리지 않았다. 주치는 전장을 가로지르며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몽골의 전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끝까지 싸워라. 제베는 빠르게 지형을 파악하며 끊임없이 변칙적인 전술을 구사해 적의 전열을 붕괴시키며 병사들을 산속으로 조금씩 유도해 후퇴했다. 해가 지면서 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양측은 온종일 전투를 벌이며 수많은 병사를 잃었고 전장은 피로 물들었다. 제베는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지금이 우리가 물러날 때다. 모두 산으로 후퇴하라. 질서를 유지해라. 혼란에 빠지지 말라.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제베는 마침내 병사들이 산속으로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하고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해 적의 추격을 막았다. 우리는 절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라. 제베의 목소리가 전장을 가로질렀다. 몽골군은 제베의 지휘 아래 천천히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후퇴하기 시작했고 호라즘 군은 기세를 떨치며 따라붙었으나 제베의 방어선에 가로막혔다. 제베는 병사들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퇴각로를 확보했고 최종적으로 전장이 비워졌을 때 그들은 산속의 안전한 위치로 물러나 있었다. 제베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모두 잘 싸웠다. 이제는 잠시 쉴 시간이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병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피로한 몸을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전투는 해질녘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제베는 병사들을 지키며 전장을 떠나갔다. 다음날 동이트자샤는 전장을 돌아보았다. 전장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몽골군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제베와 그의 병사들이 아닌 양측의 시체들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전장은 말 그대로 텅 빈 상태로 몽골군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다. 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분명 지쳐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굴하지 않다니. 전투에서 보인 몽골군의 끈질긴 저항과 용맹은 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결코 굴하지 않는 상대라는 것을 그는 명확히 깨달았다. 샤는 여전히 눈앞에 널린 전사들의 시체를 응시하며 몽골군의 무자비하고 강력한 전투력에 대한 공포를 떨칠 수 없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